생명과학 원 수업입니다. 방학 다들 잘 보냈나요? 방학? 잘 보냈냐고 물어보기에도 참 애매하게 되게 짧았죠. 근데 또 비는 또 엄청 많이 왔어요. 그죠? 와, 이렇게 비 많이 온 거는 선생님은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다 침수되고 많은 피해가 없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부터 생명과학의 꽃, 유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유전, 상당히 개념이 좀 많습니다. 어렵다기보단 개념이 좀 많아요. 뭐 이해하고 그럴 거는 딱히 없는데 개념을 우선 많이 잘 숙지해 놔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또 나중에 풀려면. 그리고 이제 우리 2학기 동안 거꾸로 수업한다고 했죠. 자, 이제 거꾸로 수업할 땐 개념이 잘 숙지가 된 채로 학교에 와야 또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수업도 열심히 필기하고 잘 숙지해서 이제 과제도 잘 제출해서 오세요. 알겠죠? 자, 페이지 116쪽입니다. 자, 116쪽 보면요. 세포와 세포 분열 있어요. 그쵸? 그리고 117쪽 넘겨보면 USB 뭐 이런 암호, 여긴 USB가 없네요. 암호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우리 몸에도 그런 유전 정보가 있어요. 사진을 봐야 좀 알겠죠? 자, 놀랄 사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자, 요즘에 핫한 윌리엄입니다. 윌리엄. 아우 귀여워. 윌리엄입니다. 자, 왼쪽은 신기하게 아빠 샘 해밍턴의 어릴 적 모습이래요. 엄청 닮았죠? 여기 아버지, 여기 아들. 또 다른 사진 볼까요? 정대세 축구 선수입니다. 눈부터 눈썹, 뭔가 이 아들이 크면은 정대세 선수와 거의 똑같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죠? 이처럼 부자지간이 참 많이 닮았어요. 그죠? 나와 부모님 사이에 그런 유전되었기 때문인데, 이 정보가 유전되었기 때문인데요. 과연 그 유전 정보는 어디 있을까요? 다시 봐도 이 유전자의 힘입니다. 자, 그 유전 정보가 대체 어디에 있는지, 유전 정보가 DNA 안에 있다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단원의 목표 같이 읽어볼게요. 1번 유전자, DNA, 염색체, 유전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이 차이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네. 2번 염색 분체의 형성과 분리를 DNA 복제와 세포 분열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네, DNA 복제, 세포 분열. 오늘은 체세포 분열까지 배울 수 있으면 배워보겠어요. 길지 않게. 자, 이거 세포예요. 그쵸? 진핵 세포인데 우리 유전 정보가 어디 있다고 배웠어요? 그쵸? 바로 저 핵에 있다고 배웠어요. 핵에 유전 정보가 있습니다. 그 유전 정보가 대체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가? 그거 엄청 궁금했을 텐데 바로 요 염색체 안에 있습니다. 1번 나비 모양인데요. 요 염색체가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바로 염색체라고 하는데, 염색체의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 있죠. 걔를 우린 동원체라고 해요. 동원체. 자, 동원체에 요 염색 분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게 염색 분체라고 해요. 아이고, 염색 분체. 요 3번 염색 분체. 염색 분체는 하나의 한 가닥의 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염색체는 두 가닥의 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염색체를 확대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기 염색체는 실이 응축이 되어서 요 구조를 하고 있는 건데, 응축된 실을 한번 확대해 보니 이런 식으로 코일 모양으로 막 꼬여 있고요. 막 꼬여 있는 걸 또 막 확대해서 보니까 보라색 동그라미와 가느다란 실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염색체는요, 두 개로 이제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가지 성분이 있어요. 자, DNA와 단백질. 저 보라색 동그라미가 보라색 구슬처럼 생긴 게 단백질인데요. 그 이름을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요거 5번 DNA고요. 얘가 히스톤 프로테인으로 이렇게 P로 약자 쓰겠습니다. 단백질입니다. 자, 우리 DNA 배웠어요. DNA는 이제 핵산이죠. 그리고 인산당 염기. 이게 뭐예요? 바로 뉴클레오타이드. 기본 구성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인 핵산입니다. 네. 그죠? DNA. 이중 나선 구조. DNA의 특징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되겠죠? 네. 자, 보면요. 이렇게 단백질을 DNA가 감싸고 있어요. 네. 그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요 6번.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감싸고 있는 구조. 요거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한 개 한 개를 다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좀 혹은 솜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유전자는 무엇이냐? 바로 이 DNA 안에 어떤 특정 부분,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위치, 그 부분을 바로 유전자라고 해요. 자, 여기 A 부분. DNA에서 이 부분이 어떤 단백질 A, 요거 단백질이라고 합시다. 단백질 A를 만드는 정보다. 그게 이제 유전자고요. 또 이 부분이 단백질 B를 만드는 정보가 여기 있다. 머리에 가려져 있는데, 단백질 B에 대한 정보가 여기 암호화되어 있는 게 바로 또 여기 B 유전자입니다. 이거를 각각 유전자라고 해요. 7번은 유전자. 네. 이제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DNA에 유전 정보가 저장된 부분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하고요.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 많은 유전자가 있어요. 한 25,000? 2.5만. 네. 25,000에서 3만 정도의 유전자가 있는데, 우리 세포 하나에는요. 이에는 46개의 염색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3쌍. 그 의미는 제 DNA 한 가닥 안에 수많은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그런 정보까지 우린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염색체를 보면요. 왜 저렇게 생겼을까? 분열이, 이제 세포 분열이라고 하잖아요. 세포가 분열되는데, 분열되기 전에 이제 분열되지 않은, 분열 과정에 있지 않은 세포는요. 저 염색체 모양이 아니라 그냥 이런 염색사 형태인데요. 분열 과정일 때는 이렇게 실이 응축이 되어서 염색체 모양을 가집니다.
왜 염색체는 응축된 형태를 띨까요? 응축해서 얻는 이점이 뭘까요? 그 이유는 요 염색 분체라고 했죠. 염색 분체가 이제 세포 분열을 하면 떨어져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똑 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유전자가 손상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유전 정보가 손상이 되거나 혹은 상실이 되면은 위험하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전자가 손상되거나 손실되지 않으면서 딸 세포에 이렇게 같은 양씩 배분하기 위해서 염색체가 응축이 되는 겁니다. 왜 저렇게 염색체가 생겼는지 이제 이해가 되었나요? 네. 우리는 사람의 염색체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사람의 염색체를 보면요. 이걸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세포 하나에 있는 그러니까 세포 하나의 핵 안에 있는 염색체들을 이렇게 다 한번 번호 순대로 이렇게 쫙 본 거예요. 보니까 1번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22번까지 있네요. 자, 그것을 한번 이제 보면요. 1번 하나 보면 이렇게 생겼네요. 자,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크기 그리고 비슷한 모양의 염색체가 또 있어. 자, 요거를 우린 뭐라고 하죠? 그쵸? 얘네 둘을 우린 상동 염색체다라고 해요.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염색체를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구분 지어 놓은 건데요. 요거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요. 하나는 아버지에게서 하나는 어머니에게서 온 염색체입니다. 따라서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데 정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여기가 라지 A라는 정보면 이게 라지 A일 수도 있지만 스몰 a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몰 a.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염색 분체는 복제된 것이기 때문에 요게 스몰 a면 요것도 스몰 a고요. 여기도 당연히 라지 a겠죠. 네. 염색 분체는 서로 같은 정보이기 때문에요. 이걸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남자 염색체, 여자 염색체를 한번 보면 남자를 한번 볼까요? 자, 1번부터 22번까지 있네요. 그리고 XY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은요. 쌍을 EN이라고 표시합니다. 몇 쌍이 있냐면 총 23쌍이 있는데 따라서 총 개수는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요. 23쌍입니다. 왜 쌍이냐면 바로 상동 염색체이기 때문에 두 쌍, 네, 두 개. 상동 염색체이기 때문에 한 쌍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린 핵상이라고 해요. 핵상은 이런 식으로 개수를 나타낼 때 상동 염색체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걸 핵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1번부터 22번까지 그러니까 총 44개 22쌍은 상염색체입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있는 염색체예요. 그리고요. 남자와 이제 남은 건 성염색체예요. 여기.
남자는 XY 혹은 여자는 XX입니다. 얘를 우리는 성염색체라고 해요.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는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 중에 22쌍이 상염색체고요. 나머지 한 쌍은 성염색체입니다. 그 성염색체는 성별에 따라 다르고요. 성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염색체입니다. 네. 그래서 Y가 있으면 남자가 되고요. Y 없고 X가 2개이면 여자가 됩니다. 네. 됐죠? 자, 이렇게 핵상을 이제 우리는 표시하는데요. 핵상은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숫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핵형 분석할 때 이 핵형은 염색체의 크기, 모양을 분석한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상염색체 유전 그리고 성염색체 유전을 배울 거예요. 상염색체 유전 다음 단원에서 상염색체 유전이랑 성염색체 유전을 배울 건데 이게 바로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그거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 거면 상염색체고요.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상염색체 유전, 성염색체 유전 이렇게 구분이 돼요. 네. 어떻게 남자, 여자 성별이 구별되느냐? 자, 남자 아빠입니다. 아빠의 정자에게서는 우선은 상동염색체가 이제 나뉘어요. 22개. 아빠의 정자 안에 X가 있을 수 있고 Y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빠의 정자에 X가 생기면 자, 우선 엄마에게서는 항상 X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쵸? 엄마에게선 항상 감수 분열을 통해서 난자가 X 하나를 갖게 돼요. 그래서 아빠에게 X가 오면 엄마와 아빠의 이제 생식세포가 수정을 하여 딸이 생성이 되고요. 또 이제는 아빠가 Y를 보내요. 아빠의 Y와 엄마의 X가 수정이 되면 그건 XY,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이 결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하나의 염색체 안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한 개의 염색체. 자, 이게 바로 예시예요. 아까 그 핵형 분석했을 때 1번 염색체를 한번 확대한 겁니다. 자, 보니까 뭐래요? 요 안에는 RH 혈액형, 오! 우리 배웠죠? 그리고 페닐 케톤류증, 침 아밀레이스, 뭐 이자액 아밀레이스 이런 소화 효소에 관련된 유전자가 여기에 들어있대요. 자, 하나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유전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유전자가 몇 개 있다고 했어요? 25,000개에서부터 한 3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인간이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23쌍의 염색체밖에 없죠? 자, 23쌍 염색체에 이렇게 많은 유전자가 들어있으려면 당연히 하나의 염색체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거겠죠. 그걸 우리는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염색 분체 안에요. 이게 염색 분체죠. 그래서 A, 대립 유전자
이제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합니다. 대립 유전자는. 네. 근데 이제 정보는 다를 수는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왜냐면 하나는 아빠에게서 하나는 엄마에게서 왔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다를 수 있어요. 상동 염색체끼리는. 그치만 복제를 하면은 이렇게 염색 분체끼리는 정보가 똑같다. 복제한 거니까. 자, 더 나아가서 자, 요런 식으로 가끔 핵상을 볼 때 핵상 뭐라 했어요? 핵상. 인간의 경우는 2에는 46. 그쵸? 이게 핵상인데 다른 종들의 이제 염색체 수도 한번 쫙 보니까 쪼개 하나 볼까요? 감자, 담배, 침팬지 염색체 수가 같네요. 자, 핵상이 같다. 핵상이 같다. 자, 종이 달라도 핵상은 같을 수 있습니다. 종이 달라도 핵상은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핵형은 다르다는 거. 핵형은 뭐라 했어요? 바로 크기, 모양 요거였죠? 그건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유전 정보, 유전자 배열도 다르다는 거. 네. 자, 인간은 총 몇 개라 했어요? 2에는 46, 23쌍. 그 중에 상염색체 22쌍, 그리고 성염색체 1쌍. 남자의 경우 X, Y, 여자의 경우 XX. 자, 그런데 가끔씩 돌연변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3번이 3개야. 그리고 여기 보면 18번이 3개야. 상동염색체에서 2쌍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3쌍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살아나면 다행이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태어나지 못하고 사산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식으로 태어났는데 유전병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요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바로 다운 증후군이에요.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입니다. 가끔씩 전체가 다 3N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태어나지 못해요. 이 경우는 초기에 유산이 됩니다. 네. 요렇게 오늘 수업을 한번 찍어 보았어요. 어떤가요? 자, 다음 시간에는 유전, 감수 분열, 체세포 분열 배울 거고요. 자, 오늘까지 배운 내용은 유전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 또 이게 사실 전부일 수도 있어요. 이 정보를 알아야, 이 개념을 알아야 앞으로의 수업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잘 하고 필기를 자주자주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